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지난 9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TV쇼 부문 1위 했다는 기사의 댓글 반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막 불붙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지금은 발리우드 왕국 인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1위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작년부터 방탄소년단, 기생충, 미나리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경제 전문지 포춘은 미국 시간 3일 오징어 게임이 개봉 후 28일 동안 전 세계에서 8,200만 명의 시청자 확보에 지난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40개의 모든 컨텐츠를 더한 시청자 수보다도 많은 시청자 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게임들을 따라하거나 관련 의상 코스튬 플레이도 많이 늘어나 전 세계적 인기의 정점에 위치한 듯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0편의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위해 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올해만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친 경제 효과는 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표하며 각자 시청 소감이나 자국 엔터업계의 아쉬움, 한국에 대한 부러움 등 많은 댓글들을 달고 있네요.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오징어 게임도 원재료는 일본 만화에 있지. 다만 일본에서 실사화하면 갑자기 허접해진다. 드라마나 영화의 미스캐스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탓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말았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표절이니 뭐니 말이 많아도 일본은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향해 작품을 만들어 온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만 해먹으려는 차이로 인해 이렇게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다. 일본은 캐스팅에만 집중해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너무 적다. 배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드라마가 보고 싶다. 큰 장소의 로케이션인데도 구석진 좁은 지역만 나오고 영상도 얼굴만 많이 나오고 연기도 쓸데없이 과장이 심하고 현실성이 없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 라는 게 너무나 많다. 배우를 멋지게 보이고 싶을 뿐인 하계회, 여배우를 예쁘게 보이고 싶을 뿐인 패션쇼. 일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 감독도 수준이 낮고 원작도 모르는 배우들을 사용하면서 원작 이상의 작품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 원작이 필요 없잖아. 충실하게 만드는 것조차 할 수도 없으면서 뛰어넘겠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일본 영화는 싸구려틱해서 끝장난 수준. 후쿠시소타, 야마자키 켄토, 스타 마사키. 이런 애들 캐스팅뿐. 일본 드라마도 영화도 이제 안 본다. 이 드라마 대체 몇 번이나 말하는 건지 이제 그만 좀 다뤄라 라고 생각하며 한번 봐봤는데 연출도 역할도 잘 맞게 돼 있어서 늦게 봐서 후회했다. 줄다리기 장면은 굉장했다. 연애물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거 평상시에 잘 보지도 않는데 말이지. 일본은 쓸데없이 내수지향이니까 일본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지. 그래서 모델이 갑자기 뜨거나 하면 갑자기 여배우라는 이름을 달고 쓸데없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기도 한다. 아이돌 출연도 많다. 한국은 음악이나 영화도 처음부터 해외를 타겟으로 하니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일본 영화계는 허접한 거야? 일본 영화나 드라마나 왜 이렇게 빛이 밝은 거야? 형광등 빛에서 연기하니까 정말 모두가 엉터리.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빛과 그림자의 사용법이 너무 맛깔스럽다. 왜 이렇게 삐까뻔쩍 밝게 하고 엉터리 영상을 찍는지 정말 한심하고 촌스럽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이제 쇠퇴하는 수순이니 국제 마켓을 향해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럴 기색이 없다. 원래 오징어 게임은 영화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넷플릭스가 돈을 대고 드라마로 해달라 해서 드라마가 된 거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이 만들면 단숨에 재밌어진다. 이유가 뭐야? 취미로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유명한 영화 7인의 사무라이 만들었던 시대는 정말 연기자 수준이 세계 톱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도 있어서 통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뒤처졌다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의 특기인 특수 촬영도 부진해서 신경이 쓰인다. 알아서 과잉 충성하느라 그런 건가? 일본 드라마는 배우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서투른 연기를 하는 배우들 뿐이다. 물론 제대로 된 배우도 있다. 연극에서도 여러 번 보더라도 훌륭한 배우들도 여럿 있지. 작가나 연출가나 그야말로 패럴림픽 개막식 폐막식은 훌륭했었잖아. 근데 먼저 열린 올림픽 개막식은 진짜 너무 심했다. 모든 게 댄츠와 연예기획사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해.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그 퀄리티의 높이에 놀랐다. 첩국장난 같은 일본 드라마와는 전혀 다르다. 연애 드라마를 보는데도 이 아저씨를 훌쩍훌쩍 울려버리니까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말이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었어. 일본의 연예 기획사는 이건 같은 것을 소수의 대기업 소속사에서 독점하고 세계에 진출한다면 잘게 쪼개서 해먹을 수가 없으니 더 작게 일본에서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어를 하는 가수나 배우도 필요가 없다. 일본은 섬나라 일본인만을 상대로 돈을 벌어왔기 때문이지. 그러니 발전할 리가 없다. 일본인은 예능에 관해서는 센스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일본 거 보러 가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일본에서는 키 작은 배우나 자니즈 주연이 콩트 같은 드라마나 영화가 대유행한다. 해외에서는 공연 예술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중 소수의 사람이 배우가 된다더군. 여기 일본에서는 수준 낮은 탤런트들이 연기하는 것만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거야. 자니스가 할리우드에 도전한다는 말을 들으면 창피하기 짝이 없다. 벤츠 같은 회사가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는 한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배우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일본 TV 예능 역사 자체가 치졸. 헤세이 초기와 쇼와 드라마도 지금 보면 연기도 유치하다. 일본에도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그걸 세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작가와 제작자가 없어서 솔직히 억울하지만 이 분야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이 사실을 일본의 영화 제작 관계자는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건가? 왜 억울한 거야? 다른 나라 작품 좋은 평가 받으면 일일이 억울해야 하나? 라이벌 의식으로 질투하는 건 알겠다만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뒤처지는 건 보면 알 텐데 유행 배우, 아이돌을 많이 기용하고 실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들과 매번 똑같은 인물들. 완전 억지부리네. 우리는 기술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그냥 보면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한 거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억울해할 필요도 의미도 없다. 재미있는 것에 감사할 뿐. 지금 드라마 미생 감상 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끌어당기는 뭔가가 담겨 있어서 한밤중인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솔직히 일본 드라마는 1편을 보면 다음 일주일을 기다리는 느낌이지만 상황 봐서 1편만 보고 때려칠 때도 있다. 각본, 연기, OST 전체에서 놓고 봐도 한국 드라마는 대단하다. 장편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드라마 만드는 건지, 경쟁사회 한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눈에 띄게 된 건가? 미생이 호프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리메이크 되었다. 나도 나중에 알게 돼서 아직 안 봤지만 감상을 읽고 보니 역시 일본판은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나 영화 매니아인데 한국 영화도 물론 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애누리 없이 재미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폭력적인 표현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일본과는 달리 실제와 가깝다고나 할까. 아픈 것, 분한 감정, 그 분위기가 다 전해져 온다. 일본은 품위 있게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스케일이 너무 작다. 그 이면엔 국력이 약해서 엔터테인먼트에 쏟아넣는 힘과 집중력, 진지함이 일본과 다르다. 분하지만 한국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다. 추격자나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일본 영화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 넷플릭스는 재능이 있는 분야에 돈을 투자한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퀄리티가 높아서 오퍼가 있지만 불행히도 일본 드라마나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런 감독과 배우밖에 없다는 말이지. 국력이 약해서 자국의 독자적인 문화도 없으면 필리핀처럼 영어도 모국어처럼 구사하게 돼서 그건 그 나름대로 편리하고 실용적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긍지는 한국 아이돌도 양국 마찰이 있는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용으로 일본어로 노래하고 춤을 춘다. 미국에 진출하면 영어로 하고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프다.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로 승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본은 일본 국내에서 먹히면 된다는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세계로 진출할 마음이 안 생기겠지만 한국의 성공이 자극되어 좋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일단 일본 영화는 너무 시시해서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쓰레기를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될 그런 작품이 넘쳐 흐른다. 우선 악몽 같은 조명과 카메라 워크부터 고쳐라. 한국은 연기 못하는 배우가 출연 안 한다. 일본은 스폰서 부탁이나 소속사에 밀어주기로 오디션 없이 아마추어 배우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는 크다. 결국은 드라마 내용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배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재미없어도 어느 정도 시청률은 나온다. 배우도 거기서부터 오글거리는 연기가 성장하게 된다. 이것의 악순환일까? 어차피 아리스 인 보더랜드랑 카이지 표절한 그쪽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퀄리티가 차원이 달라서 순식간에 전회를 다 보고 말았다. 이렇게 단숨에 다 본 것은 사랑의 불시착 이후 처음. 예상과 각본이 일본과 다른 건 그렇다 치고 무엇보다 나오는 배우들 연기력이 너무 다르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점점 배우들 수준이 너무 낮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정말 왜 이렇게 된 건지 일본 드라마 제작진과 배우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하다. 이대로라면 음악에 이어 드라마 제작도 세계 속에서 한국에 지게 된다. 완전히 같은 의견.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2화부터 안 봤다.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중단하는 드라마는 거의 없지만 지루하고 엉성하고 배우가 연기를 못해 차마 볼 수 없었다. 오징어 게임은 정반대로 빨려 들어가 완주했다. 일본 작품 제작자가 공손하고 타협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 물건 만들기 모노즈쿠리가 특기인 일본이 왜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심한 걸까?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많아도 그다지 재밌지도 않고 히트하지도 않았는데 야마자키 켄토를 주연으로 실사화하더라도 재미있을 리가 없다. 그런 거를 엄청나게 재밌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 라고 계속 광고를 내보내니 부끄러울 따름. 주연 이정재는 상당히 유명한 배우지. 게다가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역할이다. 평소의 배역과 달리 보잘것없는 아저씨를 연기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정재를 완전히 지우고 있었다. 한국 배우들은 어째서 저렇게 연기 잘하는 걸까? 일본이 졌다. 일본 배우들도 같은 생각이겠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국책이라기보다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 자본도 유치하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콜라보에 능숙하다. 국가의 지원이 다수 있더라도 실리가 없으면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국책이니까 라고 말해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면 점점 뒤처진다. 개인적으로 일본 예능에 어려서부터 푹 빠져 살아온 사람이 전 세계에 통하는 걸 만들긴 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배우의 연기는 과장되고 말이지.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인이 말했는데 과장된 것 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게임도 중국이 가져가고 애니메이션도 크리에이터도 스카웃 받아서 떠나고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됐다. 크리에이티브에 돈을 투자하는 일본의 시스템은 이제 없다. 엔터테인먼트는 완전히 세계적으로 뒤처졌다. 애니메이션은 중국이 가져가 버렸고 이런 거 말하면 여기 야후 댓글에서 늙은이들의 비난이 쇄도하겠지만 돈 쓰는 방법이 완전 다르니까 한국인 중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만화 세계와 같은 행복한 분위기가 일본 드라마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일본은 액션이 약하다. 격투씬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체조하는 느낌 그래서 박력이 없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봐도 시나리오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액션이 역시 수준 낮아서 즐길 수가 없다. 음악이나 영화도 드라마도 전부 일본 국내에서 해결해버리니까 그러지. 돈이 벌리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한편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일찍부터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세계에서 통하는 크리에이터 장인을 키워왔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젠 그와 정반대다. 일본의 배우, 감독, 현장 스텝은 할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하고 한국에서 현장에 참여하는 걸 우선으로 삼아 첫 단계 목표로 하는 게 좋다. 지금 딱 그 수준이야. 비교에 나와 있듯이 넷플릭스 재팬의 아리스 인 보더랜드의 평가와 해외 리뷰 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낮은 평가들 뿐이다. 그 수준으로 넷플릭스가 투자해주지 않는다. 이제 아마존이나 다른 OTT 업체들도 모두 한국 작품을 원하겠지. 일본은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실사판은 100%의 확률로 재미없어진다. 마블도 실사판이지만 퀄리티가 전혀 다르지. 한국은 현명하게 넷플릭스를 잘 활용해서 많은 배우들을 세계에 진출시키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지만 음악도 강해서 여러 아티스트를 전 세계에 통하는 그룹으로 만들었다. 배틀 로얄이 떠오르고 카이지적인 요소도 있고 이야기 내용은 이전부터 일본에 있던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한국 퀄리티구나 라고 실감했다. 분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이 퀄리티로 드라마 만들지도 못하겠지. 배우가 어찌저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각본이 좋다고 생각한다. 진짜 일본 드라마를 볼 수 없게 됐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엄청 좋다. 연기력이 차원이 다르다. 혐한이라든지 그런 것 빼고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다. 부산행만 봤었는데 그건 솔직히 재미있었다. 연출도 연기도 생각이었고 왠지 강렬한 느낌. 오징어 게임도 재미있으면 보고 싶네. 문화라고 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건축, 무술, 꽃꽂이, 요리 등은 압도적으로 일본 쪽이 두텁고 폭이 넓다. 전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가 압도적으로 강해서 다양하게 퀄리티가 높다.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돈을 끌어모으는 것도 잘하고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아이디어와 창의력 있는데 안쪽에 작은 이익만 쫓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서 글로벌로 나아가지 못한다. 자본주의에서 패배한 거지. 그리고
BTS에 관해서 일본은 보도를 억제하고 있다. 해외에서 대대적으로 과장스럽게 떠받들며 톱 미디어에 나오고 있고 유명 인사가 언급할 정도로 화려한 콜라보도 하고 있다. 지금 잘 팔리는 게 나오는 건 자본주의의 원리다. 야후의 기사가 많은 건 안티들을 포함해 조회수 벌이를 하기 때문이다.